현재 이자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최대 과세는 50%에 가깝게 내야 합니다. 이를 10에서 20%대로 저율 과세하겠다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인데 이를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쳤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이 지나자 바로 본색이 드러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김지민 기자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둘러싼 두 가지 좀 상반된 견해입니다. 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블로그 글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회장의 입장을 다룬 언론 보도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확 뜨거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기업 배당 늘리고 자본시장 좀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인데 근데 구체적인 방안, 특히 이 분리과세를 놓고서는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대체 뭐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과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 주장을 좀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진성준 의장의 우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자칫하면 소수의 주식 부자들, 이들에게만 너무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근거로 드는 통계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 통계 저도 봤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네,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46%를 가져갔고요. 상위 1%로 넓히면 이게 약 70%나 됩니다. 70%요? 와. 반면에 하위 50%는 0.35%에 불과하다는 거죠. 0.35%. 그 격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세부담을 줄여주면 그 혜택이 정말 극소수에게만 집중될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배당이 늘어난다 해도 일반 투자자는 아주 소액의 이익을 보는데 재벌 총수 같은 대주주들은 수십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죠.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이런 주장이 좀 오해다, 통계랑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어요. 네, 이 의원은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죠? 첫째는 그 진 의장이 인용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논의 대상인 상장사 배당 외에 비상장 기업 배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득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정작 중요한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의 배당 수익은 빠져 있어서 현실을 좀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통계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실제로 배당이 늘면 최대 수혜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 그리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배당을 2조 원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총수일가 몫은 지분율을 고려하면 약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네요. 또 다른 근거는 없나요? 그리고 현행 세금 구조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49.5%잖아요. 근데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7.5%로 훨씬 낮거든요. 맞아요. 그 차이가 꽤 크죠. 들에게 배당을 통해 주주들과 이익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고액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편이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배당을 확대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소영 의원의 법안은 좀 다르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기업에 다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요. 배당 성향, 그러니까 기업이 번 돈 중에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이 35% 이상인 그런 좀 우수한 상장기업, 약 308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전체 상장사의 한 11% 수준이죠. 이런 기업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대상을 좀 한정하는군요. 나름 섬세하게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예상되는 세금 감소 효과는 어떻다고 보나요? 그것도 약 2천억 원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배당 확대를 유도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 증세는 자신이 함께 발의한 다른 법안, 예를 들면 PBR 기업,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에 상속이나 증여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덧붙였어요. 결국 두 의원의 주장을 보면 그 배당소득 분배 현실, 그러니까 소수에게 집중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 수단이 시장 활성화와 분배 개선에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시각 차이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한쪽은 현 상태에서의 어떤 공정성 문제, 이걸 우선시하면서 좀 신중론을 펴는 반면에요. 다른 한쪽은 대주주와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인센티브 설계, 그리고 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양쪽 다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표현은 같이 쓰고 있죠. 결국 그 섬세한 설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분배 형평성이냐 아니면 성장 유인이냐 이 딜레마 속에서 말이죠. 오늘 저희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두 가지 팽팽한 시각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현실에 대한 우려와 또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서 시장 전체를 키우려는 정책적 목표, 이 사이에 어떤 긴장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만약 정책이 시행된다면 과연 그 의도한 효과를 거두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사이에서 양측 모두가 강조했던 그 섬세한 설계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세율 조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그런 해법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 그것이 이 논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코스피 4천, 5천을 넘어선 진정한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논쟁을 넘어선 합리적이고 섬세한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자본시장을 향한 길은 이 논쟁의 깊이 있는 이해와 지혜로운 해결책 모색에서 시작될 것입니다.